그리고 다시 미국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특히 여기 워싱턴 DC에 다시 오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유명한 레이건 연구소에 오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평화의 기회가 주어지길 원한다면, 자유에 대한 희망의 기회가 주어지길 원한다면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미국은 세계 문제에서 강력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8년 1월 17일 예비역장교협회 모임에서 이 말을 했을 때 세계는 지금과는 매우 다른 곳이었습니다. 불타는 장벽은 여전히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1억 명이 넘는 남녀노소의 사람들이 이른바 철의 장막 뒤에 갇힌 유럽 국가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었고 저 역시 오늘날 알고 있는 것은 근본적이고 매우 단순한 진실입니다. 미국의 리더십은 자유가 언제나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되도록 보장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네덜란드 총리로서 그리고 지금은 나토 사무총장으로서 저는 미국의 리더십의 가치에 대해 흔들림 없는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로널드 레이건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는 제 젊은 시절에 위대한 대통령이었고 유럽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후 부시 대통령 시절 냉전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것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레이건이 이끌었고 제가 덧붙이자면 매기 대처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자유롭게 협력하여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고 결국 냉전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럽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리더십에 영원히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이러한 리더십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 이후 몇 년 동안 우리가 이른바 역사의 종말에 접어들면서 그 예비역 장교들은 그 새롭게 해방된 국가들이 나토 가입을 모색하고 우리의 공동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자체 역량을 구축하기 시작하는 동안 다른 유럽 동맹국들은 냉전 기간 동안 미국과 유지해온 수십 년간의 전통적 군사 협력에 대한 투자를 멀리하고 오히려 상당히 해로운 상호 의존에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평화가 영구적이며 이제 우리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투자가 필요 없다고 확신했던 서유럽 국가들은 군사력이 축소되고 국방 예산이 무의미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안보가 그저 새로운 표준이 되었고 미국이 더 먼 위협을 모두 처리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유럽인들은 군사력이 부끄러워해야 할 무언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이미 극복했다고 여겨지는 호전적인 과거의 유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은 역사라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은 세력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러시아와 같은 국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푸틴이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려고 주저없이 무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기 제국에 맞설 수 있는 조건을 만든 바로 그 미국의 리더십이 동맹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동맹은 냉전 기간 동안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 기반과 도구들을 유지하며 계속 작동해 왔습니다. 동맹국들 중 많은 나라들이 필요한 만큼 투자하지 않았던 동안에도 그 동맹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전을 향한 의지은 유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한 세대가 넘는 정체와 위축을 되돌렸습니다. 군사력은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훌륭하고 성공적인 군사 동맹에 속한 국가들의 집단적인 노력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여름 라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이 국방의 GDP의 5%를 투자하기로 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미래의 나토가 동맹국들이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동맹이 아니라 미국이 진정으로 능력이 있고 준비되어 있으며 기꺼이 우리의 자유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파트너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동맹이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이미 더 강한 유럽과 더 강한 나토를 위한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파트너십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가 마땅히 누려야 할 지속적인 안보를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은 예산을 확보하고 군대를 증강하며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키이우와 텔아비브를 상대로 적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대식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더 정교하고 고급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더 확장 가능하고 적응력 있는 드론 요격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힘겹게 얻은 교훈들이 자국의 국경을 넘어 다른 곳에서도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토 동부 측면의 동맹국들과 걸프 지역의 소중한 친구들이 러시아와 이란의 드론에 맞서 자신들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1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우크라이나의 기술 덕분입니다. 따라서 현상 유지만으로는 이 순간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한 리더십과 비전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미국은 이것은 지난주에 있었던 한 가지 예일 뿐이지만 특정 종류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을 3배로 늘리기 위한 기본 협정을 막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무기고를 보충하고 자유의 병기창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또 다른 미국의 리더십의 예입니다. 앙카라 정상회의를 바라보면서 저는 나토가 집단적으로 그리고 동맹국들이 개별적으로도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장벽을 허물고 대서양 양쪽의 방위산업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산업계와 정부는 우리가 필요한 역량으로 자금이 전환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서양 동맹의 미래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TV를 켜거나 휴대폰으로 뉴스피드를 스크롤할 때 서둘러 쓴 나토 부고문의 초안을 보게 되는 걸까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맹은 미국에서 말하듯이 위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맹국들은 그리고 저 역시 우리가 대서양 동맹에서 깊은 변화의 시기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자국의 재래식 방위를 책임지는 일에서 더 크고 공정한 몫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으니 되돌려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해로운 공의적 관계에서 진정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대서양 횡단 동맹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입니다. 증가된 투자와 향상된 생산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사고방식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이미 한창 진행 중이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시간이 지나야만 완전히 이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기는 상당히 미묘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건들을 살펴봅시다. 미국이 이란에서 필요로 했던 물류 지원과 기타 지원을 제공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일부 동맹국들은 좋게 말해도 조금 느렸습니다. 공정하게 말하면 그들도 꽤 놀랐습니다. 초기 공격에서 기습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고 저는 그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제가 유럽을 바라볼 때 보게 되는 것은 동맹국들이 엄청난 지원과 기지, 물류, 그리고 기타 조치들을 제공해서
강력한 미국 군대가 이란이 핵무기를 얻지 못하도록 막고 그들이 혼란을 수출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동맹국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깊게 들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특히 동맹국들의 광범위한 연합을 이끌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수단을 정렬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고방식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유럽 동맹국들은 우리의 동부 침면과 발트해를 보호하기 위한 나토 작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에서도 현장 인력, 항공기, 군함 등을 신속하게 동원하여 이러한 지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위협에 맞서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미그 30과 러시아 전투기가 에스토니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이탈리아가 주도하고 핀란드와 스웨덴이 지원한 유럽 항공기들이 그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러시아 드론 무리가 무모하게 폴란드 상공을 배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 F-35 전투기가 그 위협을 없앤 한 발을 쏘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루비오 장관이 동맹은 일방통행인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캐나다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함께 싸우고 희생했을 때도 그것은 일방적인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매일 미국과 유럽 그리고 캐나다 군대가 계속해서 우리의 공동 안보를 위해 훈련하고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매우 기쁩니다. 저는 더 강한 유럽과 더 강한 나토가 미국의 리더십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984년 D-Day 40주년 기념일에 퐁투디 오크 절벽 위에 서서 미국 제2 레인저 대대가 유럽 대륙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싸웠던 그곳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의미 있는 성찰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 우리의 자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옳고도 정당한 일입니다. 나토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과 자유와 지속적인 안전을 보장하려는 집단적인 약속 덕분에 나토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사고방식의 변화 덕분에 저는 배서양 양안에서 진정한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한 유명한 말처럼 미래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저는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소중한 자유를 지키겠다는 우리의 공동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에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